이번 주말 동안 중국이 한국에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 도착한 수상한 국제 소포들. 이 주말 동안 수상한 소포들 조심하라는 안전안내 긴급 문자까지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한국을 향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동시에 이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인데요. 제대로 열받은 한국이 아주 강력한 복수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깜짝 발표가 너무나도 강력했던 나머지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은 시진핑을 비난하며 당장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고 외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한국이 대반전을 만든 이 엄청난 한방이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이렇게 생긴 긴급 재난 문자 다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유해 물질이 발견된 국제 우편물이 신고되어 조사 중입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우편물은 열어보지 마시고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대만에서 온 노란색 소포인데요. 이번 주말 동안 인천과 수원, 대전 등 대한민국 많은 도시들에서 한 번에 발견됐습니다. 이 한국이 대만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자 대만은 긴급히 조사에 나섰고 대만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에서 발견된 대만발 수상한 소포에 대해 중국에서 최초로 발송된 것이라며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22일 대만 중수신문망에 따르면 대만 부총리 격인 정원찬 행정원 부원장은 이날 오전 대만 형사국의 조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부서가 전담팀을 조직해 추가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부원장은 형사국의 1차 조사 결과 이 소포는 중국 선전에서 대만으로 화물 우편으로 발송됐고 대만 우체국을 거쳐 다시 한국으로 보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추적 조사를 진행해 어떠한 부분을 강화해야 하는지 모든 상황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 사건은 고도의 경각심을 갖고 처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주한 대만 대표부도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조사 결과 해당 소포는 중국에서 최초 발송되어 대만을 중간 경유한 후 한국으로 최종 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산에서 지난 20일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체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배달된 것을 시작으로 이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21일에는 명동중앙우체국에서도 유사한 소포가 발견돼 건물 안에 있던 1,700여 명이 한꺼번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대만 등에서 배송된 수상한 소포에 대한 112 신고는 21일 하루에만 전국에서 1,0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대만 매체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 내 온라인 쇼핑몰과 관련된 이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이 크다는 한국 언론의 기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러싱 스캠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아무에게나 발송한 뒤 수신자로 가장해 상품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실적과 이용자 평점을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앞서 2020년 미국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중국 수저우에서 발송한 정체불명의 소포가 다수 발견돼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소포에는 풍목명이 보석, 장난감 등으로 적혀 있었지만 내용물은 작물 씨앗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도 중국발 생화학 테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최근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완전히 무너뜨리려 핵심 소재이자 한국이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했지만 한국이 즉각 신속하게 베트남 등과 특별 계약을 체결하며 순식간에 중국을 대체할 국가를 찾는 데 성공하자 이번에 이 노란색 수상한 소포들을 한국에 대규모로 보내는데 충격적인 일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고의적으로 덜 사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한국의 수출이 폭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중 수출 급감이 이어지면서 올해 1분기 중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 충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중국이 언제든 한반도 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향해 9.19 공동성명 정신을 되새기고 정신을 차리라 라는 경고를 날렸는데요. 2005년 9월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며 미국은 북한의 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고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긴 제4차 육자회담 공동성명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30일 연합뉴스가 중국 해관총서 한국관세청에 해당하는 이 기관의 무역 통계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에 한국의 대중수출 382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2%나 폭락했습니다. 이 중국의 올해 1분기 전체 수입이 작년 1분기에 비해 7.1% 줄어든 가운데 한국의 대중수출 감소폭은 중국 해관이 주요 국가 지역으로 분류하는 23곳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한국의 대중수출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셈입니다. 중국의 이러한 충격적인 발표에 미국 합참의장은 한국이 며칠 내로 전쟁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 일부 언론은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의 이와 같은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대만 전쟁을 일으킬 때 동시에 북한을 시켜 한반도에서도 동시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중국의 비밀 문서를 입수했다는 미국 CIA 국장의 폭로가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조중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까지 있습니다. 또 북한은 최근 핵무력과 미사일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앞서 미국 하와이 태평양 포럼도 지난 2월 대만 몰락 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대만 해역 위기가 고조돼 중국에 의해 대만이 몰락한다면 북한이 남침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G8 자격이 충분하다며 한국을 G7에 포함시켜 새로운 최강 8개국 모임 이 G8을 만드는 것이라며 중국이 G8에 속한 한국을 건드리게 되면 나머지 회원국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가 합법적으로 즉각 군사를 동원해 개입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세계 최강 8개국이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하나로 뭉치겠다는 것으로 이 중국에 감히 이제 도발할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동시에 북한을 시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면 나토까지 한국 편에서 개입할 수 있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중국과 북한의 도발은 명백히 세계적인 이슈라며 나토가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의 대반전 반격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 사무총장이 중국 대신 한국의 원전을 대규모로 지을 것이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극심한 기후변화로 심각한 에너지 난에 허덕이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래는 가장 싼 중국산 원자력 발전소를 동남아시아에 대규모로 지으려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값싼 전기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중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세안 사무총장은 인구 6억 7천만 명으로 세계 3위, 경제규모 3조 달러의 세계 5위 공동체를 이끌며 회원국의 주요 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조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까우 사무총장은 친중 국가로 분류되는 캄보디아 출신이지만 학업 대부분을 미국에서 마치는 등 미중 패권 경쟁의 각축장으로 부상한 아세안을 중립적 위치에서 이끄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 성장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아세안 회원국의 원자력 발전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이 아세안과 함께 나아가기 위해 원전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좋을 것이다. 또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내년엔 한국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는 것을 추진 중인데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분야에서도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쏙 빼놓고 한국만 언급하며 사실상 한국으로 확정해버린 상태인데요. 이를 전해들은 중국은 뒷목을 잡고 분노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위험물질 소포까지 대량으로 보내며 위협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을 도발한 대가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얼마나 더 큰 손해를 입어야 한국에 대한 도발을 멈추고 정신을 차릴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